자, 오늘은 우리 위기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군인이 되어서 돌아온 진수와 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만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위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꾀의 기적 소리였다. 자, 기차가 도착했으나 아들을 찾지 못하는 만도의 모습이 231쪽 22번째 줄부터 233쪽 9번째 줄에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꾀의 기적 소리였다. 우리 전개 부분은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입체적 구성이 되겠습니다. 평면적 구성이 아니라 입체적 구성. 한마디로 보면은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었다가 전개 부분에서 회상이 됐죠. 그리고 다시 위기 부분에서는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이에요. 회상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 요것이 위기 부분인데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꽤 기적 소리였다. 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이 울렁거렸다. 대합실 밖으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뛰어나가 플랫폼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했다. 자, 여기 요 부분까지는 어떤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아들을 찾는 모습이 담겨 있죠. 아들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기대감하고 또 설레임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바로 문장 이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들이닥쳤다. 여기서 차는 기차가 되겠죠. 자, 차는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을 소리를 지른다. 생명이 있는 것이나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법이 뭐냐면 화류법이 되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게 표현한 법, 화류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러지는 부분이 나오죠. 자,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렸다. 교과서 몇 쪽인가 봅시다. 233쪽 5번째 줄부터 6번째 줄이죠. 자, 왜 만도는 이렇게 이리저리 눈을 굴렸냐면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찾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아들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눈을 굴렸죠. 그런데 자, 그 사람들 쪽에서 누가 있을까요? 바로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면서 걸어가는 상위 군인이 있었으나 그에게는 자, 여기 상위 군인,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는 상위 군인, 바로 이게 누구였습니까? 아들 진수였죠. 그죠? 진수는 상위 군인이 돼서 왔습니다. 상위 군인이라는 건 몸을 다친 군인을 상위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는 주의가 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 크게 부상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주의를 가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뒤에서 그 상위 군인 같은 사람이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만도는 깜짝 얼른 놀라면서 뒤를 돌아봤죠. 자, 그러면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만도는 자꾸 가슴이 어떻게 떨었겠죠. 자꾸 그래서 가슴이 떨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왔을 텐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담겨있는 아버지는 어떤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봤을 적에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눈은 무섭게 크게 떠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입은 딱 벌어졌죠. 이 부분을 보면은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 그려졌습니까? 다리를 잃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긴장감을 형성하는 부분이 되죠. 입은 딱 벌어졌다. 양쪽 겨드랑이에는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지자랑이가 펄럭거렸다. 이 안에 뭐가 없단 얘기예요. 그렇죠. 다리가 없죠. 그래서 다리가 없는 이 모습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나타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지죠.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들이 다리를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나서 거칠고 무뚝뚝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굉장히 묵뚝뚝하게 이야기하거나 안타깝게 에라이 이놈아 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꼴인고 여기죠. 요 부분,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이놈아 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가자 어서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서 아버지가 거칠고 무뚝뚝하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물코라는 거는 진짜 코를 들이마신다는 것보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 다음에 자, 눈물이 꾀지지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바로 이거는 누가 했냐? 진수죠.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고 진수도 눈물을 흘렸는데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대한 어떤 슬픔 이런 것이 담겨 있죠. 그죠? 그 다음 형식 문단은 거리를 둔 채 집으로 돌아가는 만도와 진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앞장서 가는 만도는 뒤따라온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이따금 끙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아버지의 화난 모습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직접적으로 하면은 속이 상했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속상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화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간접 제시했다. 자, 그래서 작은 소리로 불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죠. 작은 소리로 불러서는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여기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벌어진 거죠. 거리가 벌어졌다는 것은 두 사람의 무슨 갈등? 외적 갈등이 되겠죠. 두 인물 간의 갈등이니까 외적 갈등이 바로 심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갈등은 만도와 진수의 외적 갈등이지만 우리 내면적 갈등은 어떤 일제 침략에서 또는 전쟁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민족적인 그런 순환이 이면에 깔려있는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만도가 회상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된 것은 기차의 기적소리였죠. 기차의 기적소리가 회상에서 깨어나는 계기고요. 만도와 진수의 심리를 보면 만도는 굉장히 불안한 심리, 그 다음에 충격,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진수는 슬프고 죄송스러워 눈물을 흘러내리고 아버지 뒤를 쫓아가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현재는 그럼 뭐냐? 한국전쟁, 6.25 전쟁이고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는 소재, 바로 발단에서 전개까지는 전사했다는 통지서와
다음에 뭐 전쟁 또는 현대를 나타내는 신장로, 양복쟁이, 권련, 상위군인, 절정 부분에서는 수류탄 쪼가리. 그래서 현재를 나타내는 상황을 나타내는 소재들이 되겠습니다. 제목 순환이대의 의미는 개인적 순환에서 넘어가서 민족적 순환으로 두 가지의 그런 순환이 곧 우리 민족의 순환을 의미한다. 개인적 순환은 우리 민족의 순환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위기 부분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